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한국 땅에 성경이 처음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 김재근 목사님 강연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식적인 선교 역사, 그거보다 훨씬 전에 성경 말씀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네, 그렇죠. 이게 공식 기록 전에 어떤 문화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그 여정을 따라가 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록을 통해 역사를 보는 건 언제나 좀 설레는 작업이죠. 이 자료가 물론 특정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시된 그 역사적 사건들, 기록들을 따라가 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1816년이에요. 충남 서천 마량진. 네, 마량진. 이때 영국 해군 머리 맥스웰 대령하고 또 바실 홀 대위 같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는 거죠. 와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건넸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냥 이양선에서 책 2권을 받았다. 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아, 그냥 책이라고만요? 성경이라고는 안 하고? 네. 그런데 영국 쪽 기록, 특히 그 바실 홀이 쓴 기록에는 그 책이 성경, 바이블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와, 이게 결정적이네요. 그럼 1816년이면 영국에서 주로 쓰던 영어 성경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단연 킹제임스 성경이죠. 1611년에 나왔으니까요. 거의 뭐 표준처럼 쓰이던 시정이라서. 그렇군요. 그럼 이걸 종합하면 기록상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오기 전에 성경이라는 그 텍스트, 그 말씀 자체가 먼저 땅에 닿았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죠. 진짜 그러네요. 선교보다 성경이 먼저라.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 1816년 방문 기록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연결이 됩니다. 특히 그 바실 홀이 1818년에 책을 내거든요. 조선 서해안과 류큐제도 발견 항해기 뭐 이런 제목인데 아, 그 책을 누가 읽고? 네, 그 책을 읽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독일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모라비안 교단 소속의 칼 귀칠라프라는 인물입니다. 칼 귀출라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분이 1832년에 이제 실제로 배를 타고 조선에 옵니다. 충남 보령의 고대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가져온 한문 성경이랑 전도 문서 같은 걸 나눠주고 약품도 주고 심지어 감자 심는 법까지 알려줬다고 해요. 와, 감자까죠. 대단하네요. 책 한 권이 정말 역사를 움직였네요. 그렇죠. 귀칠라프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에요. 지금도 상하이에 가면 그 사람 이름 단 등대가 있고 홍콩에는 거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 귀칠라프가 가져온 한문 성경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것도 킹제임스 계열이었을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한문 성경 번역본들이 주로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 즉 공인 본문 텍스트스 레시푸스를 기반으로 번역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공인 본문 기반?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온 비평 본문들에서는 빠지거나 각주로 처리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 사도행전 8장 37절이라든지 요한일서 5장 7절의 삼위일체 관련 구절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귀출라프 시대의 한문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킹제임스 계열 번역본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성경 본문에도 여러 계열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 킹제임스 계열의 성경이 이렇게 먼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가로 배우는 분은 존 로스 선교사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신. 네, 맞아요. 만주에서 활동하셨죠.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한글 성경을 내셨는데 그럼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까요? 앞서 들어온 킹제임스 계열을 따랐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적합니다. 전환점이요? 네, 존 로스가 1881년에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만주로 돌아올 때 친구한테서 선물을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막 출간된 웨스트코트, 호르트, 비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었어요.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건 킹제임스랑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새롭게 발견되거나 중요성이 부각된 더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들, 예를 들면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반영해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공인 본문과는 좀 차이가 있는, 뭐랄까, 당시 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가 반영된 수정된 그리스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는 그 이전의 킹 제임스 계열이 아니라 그 최신 비평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 번역을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로스가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본문을 주된 번역 대본으로 사용했고, 이게 이후 한국 개신교에서 만들어지는 성경, 특히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 번역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와, 그럼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번역위원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계열을 썼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1893년경에 결성된 그 선교사 연합 번역위원회에서도 주요 번역 대본으로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초기 접촉은 킹제임스 계열 성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한국교회의 주류가 된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는 이 수정 본문 계열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쭉 살펴보니까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온 역사가 그냥 단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층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그렇죠. 기록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 계열이 먼저 발을 디뎠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말 번역의 주된 흐름은 좀 다른 본문적 전통 위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특정 텍스트가 그 공동체의 기초 텍스트, 파운데이셔널 텍스트로 자리 잡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요. 그 이후의 신앙이나 문화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오늘 다룬 이 자료는 특정 성경 본문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정보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역사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선택들, 또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